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쌍지리TV와 함께하는 수능 세계지리 벼락치기 프로젝트, 이번 시간에는 인구 파트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자, 인구 파트는 선생님이 중요한 문제 8문제를 뽑아왔습니다. 자, 이 8문제의 풀이를 통해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과 문제풀이 노하우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를 미리 풀어보고 싶은 친구들은 댓글에 있는 메일로 선생님께 자료 요청해 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파일을 첨부해서 여러분께 문제 자료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올해 6월 모평 12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문제는 굉장히 쉬웠던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됐던 게 먼저 첫 번째가 대륙별 인구 순이었습니다. 자, 대륙별 인구 수는 우리 아시아가 제일 많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아프리카. 자, 세 번째가 유럽. 그래서 9대륙, 3개 대륙이 인구가 많고요. 자, 그리고 신대륙 중에는 라틴 아메리카가 제일 많고, 그리고 앵글로 아메리카, 자, 오세아니아. 자, 순서대로 인구가 많다라는 것만 알아도 이 문제는 풀리는 쉬운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그래프는 세계 총인구 추이와 총인구의 지역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거. 자, 2015년 현재 다 대륙이 전 세계 인구의 60%를 차지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죠. 그러면 가 대륙은 인구가 가장 많은 대륙이니까 아시아가 되겠습니다. 자, 다가 아시아. 자, 그리고 라틴 앵글로 오세아니아 나와 있으니까 요건 찾으면 안 되고요. 아프리카, 유럽 중에 고르는데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대륙이 그러면 여기죠, 맞죠? 그러면 가가 아프리카가 되는 거죠. 자, 나는 자동으로 유럽이 되는 겁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기억에 2015년 가 아프리카 인구는 20억 이상이다 라고 했습니다. 2015년에 아프리카의 인구 비율은 요렇게 보니까 20%가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20% 미만인 것 같은데 전 세계 총 인구를 확인해 보면, 자, 전 세계 총 인구가 지금 요겁니다. 총 인구가 요 점이 총 인구인데요. 읽어보면 한 7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70억의 20% 미만이면 절대 20억 명 이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니은에 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중국이다. 다가 아시아고 아시아 인구 1등 국가 당연히 중국이죠. 그러면 니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나는 가보다 중위 연령이 높다라고 했는데 중위 연령은 그 대륙을 구성하는 전체 인구를 나이 순서대로 일렬로 세웠을 때 가운데 서 있는 사람 나이입니다. 그러면 노년층 비율이 높은 대륙으로 갈수록 중위 연령이 높게 나타나죠.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유럽이니까 유럽이 중위 연령이 높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이 맞고요. 자, 리을의 1인당 평균 소득은 유럽이 가장 높아야 되겠죠. 선진국에서 높으니까 리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니은디귿 3번입니다. 자, 여기서 디귿 같은 보기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대륙별 인구 구조를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세 대륙,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요 세 대륙의 인구 구조를 좀 비교해 보자면, 일단 아프리카의 특징은 출생률이 높죠. 자, 출생률이 높고, 자, 출생률이 높아서 자연 증가율이 높습니다. 자연 증가율은 출생률 빼기 사망률, 이렇게 구하는 값이죠. 자, 그래서 전체적인 인구 증가율도 높습니다.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의 순이동률을 더한 값인데 자연 증가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값이죠. 자, 그리고 아프리카는 출생률이 높아서 유소년층 비율이 또 매우 높게 나타난다. 자, 라는 특징이 나타나죠. 자, 반면에 유럽 같으면 출생률 낮고 자연 증가율 낮고 인구 증가율 낮습니다. 그리고 유소년층 비율은 낮고요. 자, 그러면 유럽에서 높을 수 있는 게 일단 첫 번째가 노년층 비율이죠. 노년층 비율. 자, 노년층 비율하고 연동되는 게 중위 연령이죠. 그래서 중위 연령이 유럽에서 높게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 대륙 구분할 때 아프리카가 가장 어린 대륙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시고 유럽이 가장 늙은 대륙이라고 생각하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아는 아프리카, 유럽의 중간 정도의 인구 특징을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6월 모평 12번 문제는 우리가 쉽게 풀리는 문제였습니다. 자, 두 번째 함께 풀어볼 문제가 올해 6월 모평 9번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최근에 인구 이동의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최근의 인구 이동은 대부분 경제적 목적에 이주가 많죠. 경제적 목적. 자, 돈 벌기 위해서 이사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체적으로 개발도상국에서
자, 선진국으로 가는 흐름이 많습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가는 흐름. 자, 그러면 선생님이 선진국에 해당되는 지역은 빨간색으로 자 표시를 하고 개발도상국에 해당되는 지역을 파란색으로 표시해서 모식적으로 세계 인구 이동 양상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진국에 해당되는 나라가 서부 유럽의 나라들이 많죠. 영국, 프랑스, 독일 같은 나라. 그래서 서부 유럽이 이렇게 있으면 자, 서부 유럽으로 노동자가 많이 이주해 들어오는 지역은 일단 가까운 동부 유럽입니다. 자, 동부 유럽의 폴란드, 체코, 러시아 이런 나라들에서 서부 유럽의 선진국으로 자, 노동자가 많이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에서도 자, 지중해 건너면 바로 프랑스 같은 서부 유럽 국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북부 아프리카에서 서부 유럽으로 또 노동자가 이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유입이 많이 되는 지역이 서부 유럽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 서부 유럽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 자, 몇 나라를 좀 말씀드릴 텐데, 자, 먼저 첫 번째가 독일입니다. 자, 독일 같으면 동부 유럽에 가장 가까운 서부 유럽 국가이기 때문에 동부 유럽 국가들의 노동자가 독일로 많이 이동합니다. 그래서 특히 독일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 출신 노동자가 독일로 자, 많이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출신은 독일로 많이 간다. 자, 그리고 뭐 러시아라든가 그리고 터키라든가 자, 이쪽에서 이제 독일로 많이 유입이 돼요. 자, 그리고 프랑스 같으면 자, 지중해 건너면 바로 갈 수 있는 자, 북부 아프리카 출신 노동자들이 프랑스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자, 튀니지 같은 자, 북아프리카 출신 노동자가 많은 국가예요. 자, 그리고 서부 유럽의 선진국 중에 또 영국이 있죠. 자, 영국은 과거에 인도를 식민 지배를 했죠. 그래서 인도 출신 사람들이 영어를 좀 쓸 수 있기 때문에 인도 출신 노동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 출신 그리고 인도 옆에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출신 자, 이쪽 출신 노동자가 영국에 많고요. 자, 그리고 영국은 바로 옆에 있는 아일랜드 출신 노동자도 많다는 거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첫 번째 유입지역 자, 서부 유럽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유입지역 석유 재벌국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석유 재벌국 자, 요 석유 재벌국이라고 제가 명명하는 나라들은요 요 세 나라입니다.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자, 요 세 나라들은 광업이라든가 건설업에 노동자들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유입되는 지역은 어디냐면 아라비아 반도에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조금만 가면 인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도 비롯한 남부아시아 출신 노동자들이 석유 재벌국들로 많이 유입을 합니다. 자, 요 남부아시아 나라는 인도, 자, 파키스탄, 자,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가 자, 남부아시아로 많이 남부아시아 석유 재벌국으로 서남아시아의 석유 재벌국으로 자, 많이 이동한다라는 거 이거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리고 동남아시아에서도 자, 여기로 이동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뭐 필리핀이나 자, 이런 나라들에서 석유 재벌국들로 자, 많이 이동을 해요. 자, 그리고 이 석유 재벌국으로 유입된 노동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일단 건설업이나 광업에 주로 종사를 하시기 때문에 남자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입된 노동자들이 젊은 청장년층의 남자들이 많다. 그래서 이 외국인 성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는 거 성비가 엄청 높다라는 거 요게 엄청 강력한 힌트입니다. 자, 그래서 성비로 출제될 수 있는 세 나라가 요 세 나라예요.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요 세 나라는 반드시 성비와 관련돼서 시험 문제 출제가 유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유입되는 지역 미국입니다. 자, 미국은 남쪽에 있는 멕시코에서 노동자가 많이 유입을 하죠. 자, 멕시코 출신의 미국에 살고 있는 노동자들 우리는 히스패닉이라고 불립니다. 자, 그래서 인구가 많이 유입되는 세 지역 미국 그리고 사우디, 카타르, 아랍에미리트 그리고 서부 유럽의 세 나라의 상황 요 상황을 좀 기억해 주신다면 6월 모평 9번 문제 같은 건 우리가 손쉽게
맞춰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의 AD에서 고른 거, 각 국가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 및 성별 인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나가 지금 너무 쉬워요. 멕시코 출신 노동자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에 표시된 나라 중에 우리는 미국을 고르면 되죠. 자, 미국 C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건 너무 쉽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를 보니까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남부아시아, 자, 세 나라가 있고요. 거기다가 인도네시아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집트까지 있네요. 자, 그러면 영국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일 건데, 영국이라면 아일랜드 같은 유럽 국가들이 그래도 두세 나라는 포함이 돼야 됩니다. 다 아시아 나라들밖에 없고, 그리고 홍해 건너 바로 이집트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자, 이 나라는 우리가 사우디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BC, 자, 4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사우디와 미국이 나왔지만, 자, 다음 차례에는 뭐 독일이나 뭐 프랑스나 뭐 이런 나라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앞의 문제에서는 국가별 인구이동 양상을 파악해서 푸는 문제였다면, 이번에는 대륙별로 인구이동 양상을 파악해서 푸는 스타일의 문제를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대륙들을 보면 유입과 유출 중에 유입이 더 많은 대륙도 있고 유출이 더 많은 대륙도 있어요. 자, 먼저 유입이 더 많은 대륙은 순이동이 플러스가 되겠죠. 순이동은 유입 빼기 유출이란 뜻입니다. 자, 그리고 유출이 더 많은 대륙은 순이동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일단 순이동이 플러스인 대륙과 마이너스인 대륙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순이동이 플러스인 세 대륙이 유럽, 앵글로, 오세아니아. 자, 이 선진국이 많은 이 세 대륙은 유입이 더 많고요. 자,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자, 라틴 아메리카는 유입보다는 유출이 더 많은 대륙입니다. 일단 플러스인 대륙과 마이너스인 대륙을 나눠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시험 문제에 물어볼 수 있는 게 이 대륙 출신 사람들은 어느 대륙으로 많이 일하러 가냐? 자, 요거는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일단 방향이 정확하게 딱 일정한 게 라틴 아메리카 출신 사람들입니다. 앵글로로 엄청 갑니다. 자, 라틴은 앵글로만 바라보는 바보입니다. 자, 그리고 아프리카는 유럽으로 가는 경우가 많겠죠. 지중해 건너면 바로 유럽으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우리 아시아 같으면 유럽도 많이 가고요, 앵글로도 많이 가고요, 심지어 오세아니아도 어느 정도 갑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아시아는 요걸 좀 기억하셔야 돼. 인구 이동 양 자체가 굉장히 많다는 거. 자,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인구 자체가 많으니까. 자, 그러면 반대로 오세아니아 같으면 인구가 굉장히 적은 대륙이잖아요. 그래서 유입이 더 많긴 하지만 인구 이동 양 자체가 좀 적다는 거. 자, 요건 좀 파악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플러스가 되는 유럽과 앵글로의 차이가 뭐냐면, 유럽은 앵글로에 비해서 그래도 유출 인구가 좀 있습니다. 유출이 어느 정도는 있어요. 자, 왜냐하면 유럽은 아까 전에 우리 동부 유럽 국가에서 서부 유럽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많다 그랬죠. 그러면 유입도 한 사람이 플러스가 되고 유출도 한 사람이 플러스가 되잖아요. 근데 앵글로 아메리카는 유럽에 비해서 유출은 극히 적습니다. 유출은. 자, 왜냐하면 미국, 캐나다 사람들이 미국, 캐나다를 벗어나서 다른 대륙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드물거든요. 그래서 앵글로가 유출이 극히 적다. 요거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아시면 좋은 게 여기서 유럽, 자, 구대륙인 유럽,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자, 선생님이 자 보라색으로 체크한 요 세 대륙 같으면 인구수가 많은 대륙이면서 대륙을 구성하는 나라 수가 많죠. 그래서 요 세 대륙은 대륙 내 이동이 많다는 거. 자,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은 유럽이나 앵글로 아메리카 가는 것보다 아시아의 다른 나라로 이민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아프리카나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요 세 대륙은 대륙 내 이동 비율이 좀 높다는 거, 요걸 좀 파악해 주신다면 문제풀이에 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우리 관련된 문제 2022학년도 6월 모평 19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인구의 국제적 이주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아프리카 중에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왼쪽이 출발지고요.
오른쪽이 도착지입니다. 요걸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가 출신 사람들은 요 가로 가장 많이 갔네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다른 나라, 같은 대륙의 다른 나라로 가장 많이 갔고요. 근데 이건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나 대륙으로 많이 갔습니다. 하지만 다는 자기 대륙의 다른 나라, 다보다 여길 더 많이 갔네요. 앵글로 아메리카로 더 많이 갔습니다. 자, 앵글로 아메리카만 바라보는 바보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죠. 맞죠? 그래서 다가 라틴 아메리카 연결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남은 두 대륙 중에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에 앵글로 아메리카로 자, 가는 좀 가지만 나는 앵글로 아메리카로 많이 안 갑니다. 자, 나는 유럽으로 가는 비율이 훨씬 높죠. 그러면 이 나가 아프리카가 되는 거고요. 자, 가는 앵글로도 한 15% 가고 유럽도 한 20% 가기 때문에 자, 여기가 이제 아시아가 되겠죠. 자, 이렇게 가나다 찾았습니다. 자, 선택지를 풀어볼게요. 자, 기억에 세계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대륙은 아시아니까 가니까 자, 기억은 틀렸고요. 자, 니은의 인구 밀도는 모든 대륙 중에 아시아가 가장 높습니다. 아시아가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이에요. 자, 니은 맞고요. 자, 디귿에 동일 대륙 내 이주 비율은 자, 라틴 아메리카는 요거죠. 26.3%. 자, 아프리카는 51.6%니까 아프리카가 더 높은 게 맞죠? 자, 그래서 디귿이 맞는 거고요. 자, 리을에 아시아는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요거죠. 20.2%. 앵글로 아메리카를 이주하는 비율이 15.3%이기 때문에 유럽으로 이주하는 비율이 더 높아야 해서 자, 4번 리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2021학년도 9월 모평 문제를 보면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공식 하나를 철저하게 분석을 좀 해볼게요. 자,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지금 이렇게 나오고 지금 찾아야 될 나라가 멕시코, 세네갈, 프랑스 이 세 나라를 연결을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지금 제시된 게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있습니다. 이 자연 증가율을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출생률 빼기 사망률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나라별로 이게 출생률을 비교하면 출생률은 당연히 저개발국에 해당되는 세네갈이 제일 높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멕시코가 높을 거고, 자, 선진국인 프랑스가 자, 가장 낮습니다. 자, 하지만 사망률은 이제 와서는 별 차이 없어졌다 그랬죠. 맞죠? 그래서 이제 아프리카 나라나 개발도상국들도 의학이 보급되면서 사망률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선진국 같으면 노년층 비율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예전보다는 조금 올라간 측면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은 좀 비교하기가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세 나라의 사망률이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자연 증가율이라는 건 출생률 빼기 사망률로 결정되는 값이죠. 그러면 출생률이 높은 세네갈이 자연 증가율도 가장 높을 거고 출생률이 가장 낮은 프랑스가 자연 증가율도 가장 낮은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자연 증가율을 가지고 세 나라를 결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2010에서 2015년 가장 마지막 연도에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요 가입니다. 그럼 가가 세네갈 이렇게 연결하시고 자, 자연 증가율이 가장 낮은 나라 요 나라죠. 맞죠? 그러면 나가 프랑스. 자, 그러면 남는 다가 멕시코. 자, 이렇게 나라 찾는 건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에 가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당연히 맞고요. 자, 3번부터 볼게요.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국가는 프랑스 맞죠? 자, 3번 맞고. 자, 5번 먼저 볼게. 1990년 이후 다가 멕시코에서 유출된 인구가 가장 많이 이동한 국가는 미국이겠죠. 자, 요거까지는 우리가 쉽게 맞춥니다. 여기서 결국에는 2번과 4번에서 정답이 갈릴 거예요. 자, 먼저 2번에서 물어보는 게 지금 순이동률입니다. 자, 순이동률은 여기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나와 있으면 순이동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인구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에다가 순이동률을 더한 값이죠. 맞죠? 자, 그러면 순이동률이 누가 높고 누가 낮은지 파악을 해볼게요. 자, 먼저 나라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자, 나라. 자, 프랑스를 볼 텐데, 자, 프랑스는 전체 증가율이 자연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자, 프랑스는 전체 증가율이 자연 증가율보다 높아요. 자, 이럴 경우에 자, 전체 증가율이 자연 증가율보다 높으면 이 순이동률의 값이 플러스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나라는 순이동률이 자, 플러스인 나라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가하고 다는 지금 봐. 자, 가하고 다는 자, 둘 다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자, 전체 증가율, 자연 증가율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볼게요. 자, 가는 자연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자, 다도 자연 증가율이 전체 증가율보다 높아. 자, 그러면 이 두 나라는 순이동률이 자, 마이너스가 된다는 거죠. 자, 가와 다는 순이동률이 마이너스가 된다. 자, 그러면 순이동률이 가장 낮은 국가라고 했기 때문에 순이동률이 플러스인 나는 절대 아닌 거예요. 가와 다 중에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잘 봐. 자, 가 같으면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차이가 이 정도 크게 납니다. 그런데 다 멕시코 같으면 요 차이가 적어요. 그러면 차이가 큰 게 순이동률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가가 순이동률이 더 낮은 거죠.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인 겁니다. 그래서 2번 보기는 여러분들이 요 전체 증가율을 구하는 공식 여기 밑에도 써 있습니다. 자, 요거는 활용해서 순이동률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볼게. 자, 4번에 제시된 기간 동안 다는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였다 라고 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건 우리가 전체 증가율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체 증가율. 자, 다의 전체 증가율을 볼게요. 자, 전체 증가율이 1970에서 75년에는 요거 전체 증가율이 플러스 3%, 그 다음에 2.3%, 1.8%, 1.4%, 1.3%. 어쨌든 전체 증가율이 플러스 값입니다. 자, 전체 증가율이 플러스라는 건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이게 틀렸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만약에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려면 전체 증가율이 자, 마이너스가 되어야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자, 요걸 조심하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체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어야 비로소 인구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작년 수능 9번 문제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세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니제르, 벨기에, 카타르입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게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인데요. 자, 이 인구 구조를 통해서 나라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 아프리카의 니제르가 자, 유소년층 비율이 자, 가장 높겠죠. 자, 그리고 자, 유럽의 선진국인 벨기에가 자,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자, 요걸 가지고 우리가 니제르와 벨기에를 찾아볼게요. 자, 유소년이 0에서 14세니까 요 유소년 비율이 자, 가장 높은 요 가 나라가 니제르. 자, 이렇게 찾으시고요. 자, 65세 이상이 노년층이죠. 그래서 노년층 비율이 가장 높은 다를 벨기에로 연결하시면 남는 나가 카타르. 자,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카타르는 석유 재벌국에 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많은데 이 외국인 노동자들이 청장년층이 많고 특히 청장년층에서 자, 남자가 많이 유입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청장년층의 남녀 성비 불균형이 심하죠. 그래서 성비가 자, 높다라는 거 요걸 좀 파악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카타르는 청장년층에서 자, 남자 여자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 자, 요게 또 카타르를 찾는 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별, 연령별 인구 구조에서는 이렇게 세 나라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인구 증가율이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 중에 현재 자연 증가율이 자, 가장 높은 나라가 니제르가 되겠죠. 자, 니제르, 아프리카가 가장 높을 거고요. 그리고 벨기에가 자, 가장 낮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카타르가 가운데 들어오면 되겠죠. 자, 현재 연도가 2010에서 2015년 요 까만 점을 보고 자연 증가율로 해결할게요. 자,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B입니다. 그럼 B가 니제르. 자, 그리고 자연 증가율이 두 번째로 높은 A가 카타르입니다. 자, 그리고 자연 증가율이 C가 가장 낮죠. 그럼 이 C가 자, 벨기에. 자, 이렇게 A, B, C를 또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택지를 볼 텐데요. 자, 선택지에 자, 먼저
1번 보면 2010에서 2015년 가는 사망자보다 출생자 수가 많다라고 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은지를 보려면 자연 증가율을 봐야 되겠죠. 자연 증가율이 출생률 빼기, 요게 출생률 빼기 사망률이니까요. 자, 만약에 사망자 수가 더 많으려면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돼야 되거든요. 이 말은 자연 증가율은 마이너스다 라는 말인데, 자, 가가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니제르의 자연 증가율 겁나 높습니다. 자, 플러스 거의 4%야. 자, 그럼 이건 무조건 틀리는 거죠. 자,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자, 니은의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그랬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순이동률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순이동률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순이동률을 여기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전체 증가율이 Y축에 있고 자연 증가율이 X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과 자, 순이동률을 자, 더한 값이죠. 자, 다가 지금 벨기에입니다. 자, 벨기에의 2015년의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을 확인해 볼게요. 자, 요 벨기에가 전체 증가율, 자연 증가율 중에 자, 전체 증가율이 자연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자, 그러면 벨기에는 순이동률이 자, 플러스가 되는 거죠. 자, 순이동률이 플러스가 되려면 유출인구하고 유입인구 중에 유입인구가 더 많다는 거기 때문에 자, 2번도 틀렸습니다. 벨기에는 순이동률이 플러스였습니다. 자, 3번에 가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다 그랬는데 이 연도가 1950에서 55년입니다. 자, 가가 니제르고 나가 카타르입니다. 자, 니제르의 자연 증가율은 3% 정도 됐고요. 자, 카타르는 3% 이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카타르가 더 높았죠. 자,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연도를 잘 확인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자, 4번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선진국으로 갈수록 높죠. 자, A가 카타르, C가 벨기에니까 벨기에가 노년층 비율이 높기 때문에 중위 연령이 더 높아야 되죠. 그래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5번에 총부양비는 이렇게 계산하는 값입니다. 자,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분의 유소년 비율 더하기 노년 비율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총부양비는 청장년 비율이 높으면 자, 유소년 더하기 노년 값, 자, 요 두 개를 더한 값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청장년 비율이 높은 지역이 총부양비가 낮은 거예요. 자,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낮으면 유소년과 노년을 더한 합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총부양비는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총부양비는 항상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야. 청장년 비율이 높을수록 총부양비는 낮고 반대로 청장년 비율이 낮을수록 총부양비가 높아요. 자, 총부양비가 B가 가장 높다 그랬는데 니제르의 청장년 비율을 확인해 볼게요. 자, 니제르의 청장년 비율이 다른 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낮습니다. 이 비율이 자, 카타르는 청장년 비율 매우 높고요. 자, 벨기에의 청장년 비율도 니제르보다 높죠. 그래서 니제르가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 하는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이렇게 문제풀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비슷한 문제가 이제 작년 9월 모평 8번 문제인데요.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찾아야 될 나라가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입니다. 자, 왼쪽에 연령층별 인구가 나와 있는데 자, 여기서 인구 수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가 나라가 인구수가 3억이 넘고요. 나 나라는 1억 얼마, 2억이 조금 안 되고 가 나라는 한 6천만 정도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나라가 인구가 많은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 인구수, 자, 튀는 나라들 좀 아셔야 돼요. 자, 선생님이 1등부터 7등까지 적어줄 건데 요 나라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등 나라가 중국이고요. 자, 2등이 인도, 자, 3등이 미국, 자, 4등이 인도네시아. 자, 요 네 나라 순위는 고정이고요. 자, 그리고 5등에서 7등이 될 수 있는 나라, 자, 요 세 나라가 인구가 비슷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나란히 쓸게요. 자,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자, 요 세 나라가 인구가 2억 정도로 지금 비슷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연도가 이게 2015년이라서 그런데 자, 현재 기준으로 보면 인구 2억 이상의 나라가 요 7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 7나라가 현재 인구 2억 이상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 중에서 나이지리아, 미국, 프랑스 중에서 미국이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죠. 3등이니까. 그래서 막대기가 제일 큰 이 나라를 미국으로 우리가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7등 나라, 7등 안에 들어오는 나이지리아가 지금 다 나라가 돼야 되겠죠. 자, 다를 나이지리아. 그럼 남는 가를 프랑스로 자, 연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인구수로 가나다 나라를 먼저 찾았습니다. 자, 오른쪽에 인구 증가율을 가지고 A, B, C를 찾아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자연 증가율로 자, 접근하면 찾기가 좀 쉽겠죠. 그래서 자연 증가율로 자, 봤을 때 나이지리아가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아야 되겠죠. 나이지리아가 가장 높아야 되고, 자, 그리고 유럽의 선진국들은 자, 옛날부터 자연 증가율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 증가율은 크게 차이 안 나지만 옛날에부터 많이 낮았던 요 A가 자, 프랑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하고 프랑스 중에 자, 현재는 미국이나 프랑스가 자, 자연 증가율이 비슷할 수 있으나 프랑스는 옛날부터 좀 많이 낮았다. 자, 요렇게 문제를 푸시면 좋겠습니다. 자, 현재는 너무 비슷하니까 과거에 자연 증가율을 가지고 옛날부터 자연 증가율이 낮았던 걸 프랑스로 고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C죠. 그러면 C가 나이지리아. 자, 그리고 B가 미국. 자, A가 프랑스. 자, 이렇게 A, B, C를 연결하라. 라는 게 문제 출제의 의도였습니다. 자, 그럼 우리 선택지를 하나씩 해볼게요. 자, 1번에 1950에서 55년 인구의 전체 증가율은 가가 가장 높다. 전체 증가율 여기 있습니다. 자, 가가 프랑스인데요. 자, 프랑스가 전체 증가율이 요건데 가장 높지 않죠. C가 가장 높죠. 맞죠? 나이지리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자, Y축에 있습니다. 자, 2010에서 2015년 자연 증가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여기죠. C죠. C. 다 나이지리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2번도 틀렸습니다. 자, 4번을 먼저 볼게요. 유소년층 인구는 A가 B보다 많다라고 했는데 유소년층이 0에서 14세잖아요. 자, A가 누구냐? A가 프랑스. 자, 프랑스의 유소년은 요만큼. 자, B가 미국이죠. 자, 미국의 유소년층 인구는 요만큼. 자, 이 미국이 더 많죠. B가 더 많죠. 자,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자, 5번에 총 인구는 여기 연령층별 인구 총합을 나타낸 거니까 여기서 제일 큰 나라는 미국이죠. 자, 미국 B가 1등은 맞는데 자, 2등이 나이지리아가 돼야 되고 3등이 프랑스가 돼야 돼서 자,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틀렸고 답은 계산 안 해도 지금 3번이 나오는데 3번을 계산하는 거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여기서 구하라고 한 게 순유입 인구입니다. 자, 순유입 인구가 있다는 건 순이동률이 플러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 일단 순이동률을 계산을 먼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유입 인구를 계산하려면 자, 이 두 나라의 일단 순이동률이 얼마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순이동률을 총 인구에 곱해야지만이 순유입 인구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순이동률을 자, 먼저 계산해 볼게요. 순이동률을 계산하려면 지금 나와 있는 값 중에 전체 증가율과 자연 증가율을 가지고 순이동률을 계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프랑스부터 우리가 해볼게요. 자, 프랑스. 자, 프랑스가 가잖아. 자, 프랑스의 전체 증가율 보니까 0.5네요. 자, 0.5%. 자, 자연 증가율을 확인하겠습니다. 자연 증가율은 0.4 정도. 자, 그럼 순이동률이 계산이 되죠. 자, 순이동률은 0.1%. 그렇죠. 플러스 0.1%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더한 값이 요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의 순이동률은 0.1%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를 해볼게요. 자, 미국을 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전체 증가율은 한 0.7 정도 됩니다. 0.7%. 자, 자연 증가율은 프랑스보다 조금 높죠. 반올림해서 0.5라 그럴게요. 0.5%. 그럼 순이동률은 0.2%가 되죠. 자, 그래서 순이동률은 현재 미국이 0.1%포인트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럼 순유입 인구를 계산하는데, 자, 프랑스의 순유입 인구는 자, 프랑스 인구 이거의 0.1%야. 자, 미국의
순유입 인구도 3억 얼마에 0.2%야. 자, 그러면 요걸 계산 안 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 봐봐. 자, 프랑스하고 미국 중에 총 인구가 누가 많습니까? 프랑스가 많아요? 미국이 많아요? 자, 미국이 많죠. 자, 순위 동률도 지금 누가 높아요? 프랑스는 0.1%, 미국은 0.2%야. 프랑스보다. 자, 미국이 순위 동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순유입 인구를 보면 프랑스보다 자, 미국이 더 많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국 나가 프랑스 가보다 순유입 인구가 많다 하는 3번이 우리 계산해 보면 정답으로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순유입 인구는 총 인구와 순위 동률을 곱해서 계산하는 값입니다. 자, 미국 같으면 3억 얼마의 0.2%니까 자, 프랑스의 6천만 명의 0.1%보다 훨씬 많은 거죠. 자, 근데 두 숫자가 모두 크기 때문에 곱해야 되는 두 숫자가 총 인구와 순위 동률이 모두 미국이 앞서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더라도 무조건 미국이 순유입 인구가 많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3번 이렇게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2021학년도 수능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세 대륙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건 우리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각각 골라야 되는데 자, 왼쪽에 대륙별 인구가 나와 있네요. 우리 대륙별 인구 순위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자, 나가 아시아, 자, 그리고 두 번째로만은 가가 아프리카, 자, 그리고 다가 유럽이라는 건 우리가 쉽게 찾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A, B, C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자, 우리 자연 증가율을 가지고 자, 대륙을 고를 수가 있겠죠. 맞죠? 그래서 자연 증가율이 현재 가장 높은 C가 아프리카가 돼야 되겠죠. C가 아프리카. 자, 자연 증가율이 여기 두 번째로 높은 저 B가 아시아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자연 증가율이 거의 0에 가까울 정도로 낮은 자, A가 유럽. 자, 이렇게 대륙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부터 자, 선택지를 확인해 볼게요. 자, 1번에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다 라고 했으면 순위 동률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이 여기 주황색으로 형광펜 칠해놓은 거 요거 봐야 된다고 이제 같은 색깔로 칠해놓은 거야. 이게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앞에 문제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유출 인구보다 유입 인구가 많다는 거 순위 동률이 뭐다? 플러스다 라는 얘기잖아요. 자, 그래서 다가 유럽이니까 유럽의 1950에서 55년 자, 요걸 보셔야 돼요. 요거. 자, 순위 동률이 0보다 지금 낮은 마이너스죠. 그러면 유럽은 1950에서 55년에는 유출 인구가 더 많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자, 1번은 틀린 거죠. 자, 2번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은 여기 그냥 나와 있습니다. 이 시력 테스트입니다. 자, 나하고 가 중에 아프리카하고 아시아 중에 1950에서 55년 아프리카가 아시아보다 자연 증가율이 더 높죠. 그래서 가가 더 높아야 됩니다. 자, 2번 틀렸습니다. 자, 5번을 먼저 볼게요. 자, 대륙별 인구는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순서잖아요. 그래서 아시아가 1등은 맞는데 유럽, 아프리카 순서가 틀렸죠. 아프리카가 먼저 나오고 그리고 유럽이 마지막에 나와야 되니까 5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5번은 그래프만 보면 쉽게 다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서 3번과 4번 이 두 개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3번을 먼저 볼게요. 자, 순유출 인구라 그랬어요. 순유출 인구. 자, B가 누굽니까? 자, B가 아시아의 순유출 인구와 자, 그리고 아프리카의 자, 순유출 인구를 자, 우리가 자,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둘 중에 순유출 인구는 총 인구에서 자, 순유출 인구는 총 인구에서 자, 순위 동률을 곱해서 자,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일단 아시아의 총 인구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시아의 총 인구는 이만큼입니다. 약 한 4억 정도 되죠. 자, 아프리카는 10억이 살짝 넘습니다. 11억이에요. 11억. 여기에다가 순위 동률을 곱해야 되겠죠. 2010에서 2015년이니까 요거 봐야 됩니다. 자, 아프리카 같으면 요렇게 읽어보면 마이너스 0.8 정도 되네요. 0.8. 자, 마이너스 0.8%. 8 퍼밀이군요. 자, 그리고 아시아 같으면 요렇게
자, 마이너스 0.3%입니다. 자, 어차피 순 유출 인구니까 마이너스는 떼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시아의 요 숫자 44억 곱하기 0.3이 클까요? 아프리카의 11억 곱하기 0.8이 클까요? 자, 44억 곱하기 0.3이 더 큰 거죠. 그래서 아시아의 순 유출 인구가 더 많다는 걸 우리가 계산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4번에 전체 인구 증가율을 이렇게 계산한 거죠. 전체 인구 증가율을 자연 증가율에 순위 동률을 더한 값이죠. 여기 자연 증가율 있고 여기 순위 동률이 있으니까 요거 두 개 더해서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B의 전체 증가율은 자, 자연 증가율은 몇입니까? 자, 자연 증가율은 이렇게 읽으면 11%밀 정도 되고, 그리고 순위 동률은 마이너스 0.3이죠. 플러스 마이너스 0.3%밀. 자, 이렇고요. 그 다음에 C를 볼게. 자, 아프리카는 자연 증가율이 27%밀. 플러스 순위 동률은 우리 아까 봤잖아요. 마이너스 0.8%밀. 자, 그러면 11 빼기 0.3이 큰 거야? 27 빼기 0.8이 큰 거야? 이게 큰 거죠. 27 빼기 0.8이 큰 거죠. 그래서 C가 전체 증가율이 더 높아야 되니까 자, 4번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에서 찾을 것만 잘 찾아주시고, 그리고 그래프 숫자만 잘 확인해서 판단만 잘 해주시면 여러분들 문제 충분히 다 풀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9월 목표 4번 문제를 마지막으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대륙이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유럽이고요. 자, 그리고 ABC가 사망률, 연평균 인구 증가율,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라면 이게 전체 증가율이죠. 그리고 출생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ABC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대륙을 고르기가 좀 어려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주목한 건 뭐냐 하면 요겁니다. 선생님이 가장 주목한 값은 요 값이에요. 요거. 자, 이 B 값이 지금 마이너스가 됐거든요. 자, 요 지금 마이너스로 지금 내려왔단 말이야. 이 다대륙이 누군지 모르겠으나 이 B의 값이 마이너스가 됐습니다. 자, 그럼 우리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출생률은 자, 마이너스가 가능합니까? 이거는 불가능하죠. 자, 출생률은 전체 인구에서 태어난 아기가 몇 %냐 하는 수치거든요. 만약에 이 나라에 이 대륙에 아무도 안 태어났으면 출생률이 0%입니다. 출생률이 마이너스는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태어난 아기가 다시 이렇게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출생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불가능입니다. 자, 그리고 사망률도 생각해봐. 자, 사망률이 마이너스 되는 거 요거 가능할까요? 자, 만약에 그 대륙 전체 인구 중에 아무도 안 죽으면 사망률이 0%입니다. 절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어요. 천국 가신 분을 다시 이렇게 지구로 끄집어내 와서 이렇게 사망률이 마이너스다. 이렇게 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사망률도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인구 증가율은 자, 마이너스가 가능합니다. 맞죠? 자, 출생보다 사망이 많고 유입보다 유출이 많고 해서 인구가 감소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건 가능하다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인구 증가율은 마이너스가 가능하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B가 연평균 인구 증가율이라는 걸 먼저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여기서 유럽밖에 없습니다. 자, 유럽이 워낙 출생률이 낮고 그리고 노년층 비율이 높아서 사망률이 올라갔기 때문에 자, 요 두 개가 역전이 돼서 인구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다가 유럽이라는 걸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가하고 나중에 라틴 아메리카하고 앵글로 아메리카가 있을 건데 전체적으로 가 대륙이나 나 대륙이나 모두 A와 C 중에 C보단 A가 높고 C보단 A가 높습니다. 유럽만 요 두 개가 비슷해졌을 뿐이에요. 유럽도 과거에는 C보단 A가 높았습니다. 자, 그러면 아직까지는 그래도 라틴 아메리카나 앵글로 아메리카는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높아야 되고 유럽도 과거에는 사망률보다 출생률이 당연히 높았겠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A가 출생률이 돼야 되고요. 자, A가 출생률이 돼야 되고, 자, 그리고 C가 사망률이 돼야 맞는 거죠. 자, 그러면 대륙을 연결하시면 현재 출생률이 가장 높은 가가 라틴 아메리카가 돼야 되고, 자, 나가 앵글로 아메리카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실마리를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문제 푸는데 가장 결정적인 실마리는 요거였죠. 인구 증가율만 마이너스가 가능하다. 출생률 사망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가 없다는 걸 가지고 문제의 실마리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자, 선택지를 해결해 볼게요. A는 출생률, C는 사망률이다. 이거 맞죠? 자, 그리고 국가 수는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중에 앵글로가 미국, 캐나다 두 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가 더 많죠. 자, 3번에 인구 밀도는 앵글로 아메리카하고 유럽 중에 유럽이 면적이 좁으면서 인구가 더 많기 때문에 인구 밀도는 유럽이 더 높고 앵글로가 낮아야 되죠. 자, 3번 맞고요. 자, 4번에 중위 연령은 노년층 비율이 높은 유럽이 라틴 아메리카보다 더 높습니다. 4번까지 모두 맞고요. 자, 5번에 가로부터 유입 인구, 라틴 아메리카로부터의 유입 인구는 당연히 가까운 앵글로 아메리카가 더 많아야 되겠죠. 멕시코 사람들은 엄청 미국에 간다. 우리가 이건 알잖아요. 그럼 5번은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었습니다. 자, 최근에 출제된 6월, 9월 수능 인구 파트 문제를 통해서 자,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지 우리 함께 연습을 해봤습니다. 자,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